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의 스토리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나니온입니다. 오늘은 알바 시리즈 세 번째 편인데요. 이제 1편에서는 뭐 했었죠? 1편에서는 알바를 진짜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수많은 알바 중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꿀알바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1, 2편의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로 내가 이제 원하는 알바를 찾았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에 갔을 때 면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화려한 경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알바를 처음에 경력이 없을 때는 연락이 마찬가지로 안 오긴 했지만, 연락이 왔었던 곳에서는 제가 딱 한 번 떨어졌어요. 면접까지 간 거에서 떨어진 거 딱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에 되게 강한 스타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서 오늘 되게 많은 꿀팁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지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을 통한 이제 어플을 통한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랬을 때 보통 지원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장님 연락처에 문자 지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알바몬을 쓴다면은 그 알바몬에 이력서 제출하는 거 있죠. 그거 이력서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내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진짜 특이하게 이메일을 제시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양식이 있어요. 파일도. 그래서 그 지원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한 다음에 메일로 제출해라, 이런 데도 있어요. 진짜 까다로운 데는. 그래서 이렇게 보통 3가지, 문자 지원, 이력서 제출해서 지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메일로 지원하는 거, 이렇게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 물어보는 거에 제발 답을 하세요. 왜 물어보는 거에 형식에 맞춰서도 지원 안 합니까? 그 쉬운 형식 맞춰서 제출하는 거 마저도 못하면 사장님이 뽑고 싶겠어요? 우리? 안 뽑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꼭 물어보는 거 형식에 맞춰서 제출을 꼭 하세요. 그리고 그 알바 공고를 보면은 거기에 뭐 꼭 우대 조건 해가지고 사장님이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있으면은 우대에서 봐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꼭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우대 조건 작성돼 있지 않아도 이 3가지에 해당을 하는 게 있으면은 꼭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3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휴학생, 군필자, 임금거주자 해가지고 3가지의 조건들에 있어서 자기가 해당하는 게 있다 하면은 꼭 어필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자 지원을 하는데 뭐 이름, 뭐 성별, 나이, 뭐 경력 있으면 써라,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기간 써라,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제출하라고 돼 있어도 임금 거주자면 임금 거주자예요 하면서 쓰고,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서 뭐 5분 안에 거리다 하면은 도보 5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임금 거주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군피해자면은 군피해자입니다, 이런 것도 써주시고, 휴학생이면은 휴학생입니다, 이런 것도 써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실하게 사장님이 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을 하시고 어필도 하셨다면은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면접을 가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알바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곳에 지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알바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알바에서 요구했던 거, 기본적으로 근무 요일이나 뭐 시간대 해야 하는 일, 뭐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근무 가는 기간, 그리고 내가 뭐라고 지원을 했었는지, 어필을 뭐라고 했었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가야 합니다. 다른 데랑 헷갈려가지고 면접을 보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알바생을 뽑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면접을 이제 임박했을 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 사장이라면, 면접관이라면 어떤 알바생을 뽑고 싶을까?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알바생 내가 뽑고 싶을 것 같아 하면은 딱 그 알바생으로 빙의를 하셔가지고 면접을 보면 돼요. 자,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힘들어요. 굳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알바생을 뽑는다? 그 말은 이 피 같은 돈을 알바생한테 투자를 하는 거고, 알바생한테 그만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도. 근데 내가 사장님인데 사장님도 원하는 그게 있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알바생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진짜 막 급해서 미치는 데 아니고서야는 그렇게 막 뽑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알바생을 뽑고 싶을지 이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면접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로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디에 지원을 했고 여기서는 어떤 근무 조건이었고 요일이랑 시간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를 숙지를 하고 가고, 두 번째로 면접 임박했을 때는 내가 여기 사장님이라면 어떤 알바생을 뽑고 싶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알바생으로 빙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바 면접을 시작했을 때 사장님이랑 이제 딱 대면을 처음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요, 들어가면 사장님이랑 저랑 처음 보죠. 처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첫인상이죠. 첫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되게 나는 밝은 사람이고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셔야 해요. 이거에 가장 좋은 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하시고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면접 보는 그 자리에. 자리에 앉았을 때 사장님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알바를 하면 서비스직이잖아요. 손님들 응대하듯이 사장님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나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재다, 알바생이다, 난 이렇게 손님과 고객님한테 대할 수 있다 라는 걸 어필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을 보는 내내 미소는 유지하고 목소리 톤도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나약하고 자신없어하고 이러는 알바생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당차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로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어쨌든 알바생은 사장님한테 고용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컨트롤이 가능한 친구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자기한테 잘 맞는 친구 뽑겠다 이건데, 어쨌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 뽑으면 힘들겠죠. 면접에서 진짜 딱 알바 근무와 관련돼서만 질문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 뭐 있냐, 뭐 고향이 어디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뭐 꿈은 뭐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진짜 사소한 거, 개인적인 것도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거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그 자체가 평가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이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나 반응,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미소 유지하고, 중요한 거는 사장님이 뭔가를 얘기할 때, 면접관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질문을 할 때 아이 컨택 계속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선생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끄덕끄덕 해주고 아이 컨택 해주고 막 이렇게 제스처 취해주는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기의 말에 반응을 해주고 나 잘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어필을 계속 해주시면은 이게 나쁜 걸로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았지. 그래서 꼭 사장님이 뭔가 얘기하실 때는 아이 컨택 계속 해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적절한 제스처나 뭐 반응을 맞장구 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면접 보고 있을 때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알바가 급하더라도 거짓말은 다 들통나고요. 그건 신뢰 진짜 잃습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드리되,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알바에서 알바생한테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에 자기가 해당되는 게 있다 하면은 진짜 자신있게 이거는 내가 잘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해주시고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노력해서 채우겠다, 뭐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잘 넘기세요. 특히 알바 가는 기간을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 보고 있는 알바에서 공고를 이렇게 올렸다고 쳐볼게요. 3에서 6개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6개월 이상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더 뽑을 필요 없고 장기 근무할수록 더 잘할 테니까, 알바생도. 그래서 오래 일하는 걸 아무튼 제일 좋아하시는데, 말할 수 있는 베스트의 답변은 뭐겠어요? 최소 6개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겠죠. 근데 내가 3개월밖에 못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많이 해도 3개월밖에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나의 최대치를 최소치로 그냥 말을 하세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포함은 3개월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최대 3개월까지밖에 못합니다 랑 최소 3개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랑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내 가능 범위 안에서의 어필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단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사장님이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할까, 사장님이. 이 부분을 파악을 빠르게 하신 다음에 사장님이 원하는 답변으로 최대한 말씀을 하세요. 단 자기의 신념, 가치관, 뭐 이런 생각에 있어서 허용 가능한 범주 안에서 답변을 최대한 하세요. 이거는 이제 4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저의 실제 면접 사례, 썰을 들려드릴 때 언급을 다시 하겠지만, 이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
개념을 저버리면서까지 막 맞출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자기가 이 정도의 허용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허용 범위 안에서 사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겠죠. 경력 없는 사람이 면접을 보더라도 사실 사장님 마음에만 들면 바로 합격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장님이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 질문 의도에 맞춰서 최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면접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알바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절대 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현실과 살짝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는 근로자로서 고용주인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하는 거고 우리가 절대 을이 될 필요가 없어요.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맞냐? 현실은 아닌데 맞아요. 현실은 우리가 을인 게 맞죠. 알바생이 을인 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면접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너 그렇게 을이 될 필요는 없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면접의 자리에서 사장님만 나를 평가할까요? 사장님만 우리를 평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죠. 사장님의 태도, 사장님의 말투, 사장님의 언행 이 모든 게 다 우리도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사장님이 처음부터 막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하신다거나 그런 사장님 아래에서 일을 하잖아요? 얼마 못 가요. 마지막에 절대 좋을 수가 없고 그런 데는 걸으세요. 기본이 안 된 데는 걸러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막 진짜 미치듯이 급한 거면은 뭐 참고 해야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 마시고 꼭 면접을 볼 때는 절대 내가 을이 될 필요는 없다. 무조건적인 을이 될 필요 없고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연락이 오더라도 진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하시면 그냥 걸으세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내가 평가를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긴장되고 오히려 잘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동등한 위치로 왔고 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장님인지 내가 이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면은 좀 더 잘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을이 되지 마시고요. 이제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이 분 밑에서 나 일할 수 있겠다 하시면 하시고요. 아닌 것 같다, 너무 기본이 안 된 것 같다, 뭐 사람을 대하는데 봤을 때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조건도 별로시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 사장님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등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면접을 보실 때 긴장도 덜 되고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꿀팁 있죠? 면접 볼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 꿀팁 5가지는 제가 진짜 단연간 알바 면접을 보면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알바 자리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다음에 올라올 알바 시리즈 3편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알바 경력이 없었을 때 첫 알바를 어떻게 따냈는지 이거 실제 썰을 풀면서 여러분들이랑 적용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만족하셨거나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스토리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나니몬이었습니다. 그럼 안녕!